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저희 치과에 와서 저한테 치료를 좀 받아봐야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전화를 주시면 저희 치과에서 저희 실장님이 자세하게 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하면 유튜브 방송 보고 저 치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 얘기 잘하는데 저 사람한테 치료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예.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치과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라고 하는 걸 그저 전달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자, 치과에도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가보면 뭐가 있죠?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엄청나게 과가 많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의과대학을 6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 동안 뭐 4년, 5년씩 그 과를 공부를 또 해요. 그러면 의과대학 6년 졸업하면 의사가 되는 거죠. 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공부를 더하면 이제 전문의가 됩니다. 물론 다 시험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인생에서 시험이 없어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정형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요즘은 소아청소년과죠. 전문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치과는 어떤가? 6년을 똑같이 해요. 물론 요즘은 7년제나 8년제도 있습니다. 뭐 대학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6년. 그러고 나면 뭐가 되죠? 치과 의사가 됩니다. 그 다음번에 또 공부를 해요. 뭐 한 4년 공부를 합니다. 이러고 나면 뭐가 돼요? 치과 교정 전문의, 이렇게 되는 거죠. 소아 치과 전문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정 전문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뭘 좀 더 한 거죠. 산부인과에 내가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간 김에 우리 집 애도 좀 봐줘요. 그럼 산부인과 선생님이 소아과 선생님이 보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혹은 해주십니까? 이 애는 소아과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치과 교정 전문의는 여기 충치가 생겼어요. 그러면 요거는 충치 치료하는 조선님한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치과 교정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예방치과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주로 찍는 건 이 예방치과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찍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저쪽에서 저희 실장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왜 전화했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이러저러한 증상 때문에 혹은 이러저러한 진료를 받고 싶어서 내가 그 병원에 가려고 전화했다, 이렇게 환자분이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럼 저희 실장이 그럽니다. 저희 원장님이 충치 치료도 못하고 크라운도 못 씌우고 신경치료도 못하고 임플란트도 못 신고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현재 어떤 문제를 입안에 갖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하거나 흔히 말하는 떼우거나 씌우거나 임플란트 심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른 치과를 소개해 드릴 거다. 우리 원장은 못한다 라고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그게 사실인 거죠. 제가 전문이니까, 교정 전문하고 예방치과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보통 치과라는 데가 가면 충치치료도 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이런 거 다 못한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검진이라는 걸 한번 받아보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래 갈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그때 약속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2024년이죠. 지금이 2024년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지금 초진 약속을 거의 안 잡고 있어요.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한 2월까지는 검진 초진 약속은 거의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참 걸립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엔 그랬어요. 3개월 후에 약속 잡아드릴 수 있는데요, 혹은 6개월 후에 약속 잡아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환자분이 그래도 내가 기다렸다 한번 가보겠다 라고 하면 약속을 잡아드려요. 약속을 잡아드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첫날은 오시면 입안 사진을 여러 장 찍을 거예요. 엑스레이가 아닙니다. 사진을 여러 장 찍을 거예요. 왜요? 같이 봐야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디가 잘 안 닦였는지. 그래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요. 그걸 놓고 환자분한테 쭉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칫솔질 안 됐죠? 여긴 괜찮죠? 요런 데는 이렇게 닦아야 될 것 같죠? 요건 초기 충치죠? 이건 급한데 빨리 가서 어디 가서 치료받아야 될 것 같죠? 이런 얘기들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오늘 칫솔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닦아갖고 오세요. 닦아갖고 오시면 다음번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잘 닦아갖고 왔는지 변화가 생겼는지 보고 그 다음번에 아래쪽에
집에서 닦을 수 없게 이미 굳어버린 오래된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드릴 건데, 이 깨끗하게 닦아드리는 과정 중에 일부를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잘 닦아고 오시면 다음번에 아래쪽에 스케일링 포함해서 깨끗하게 제가 염증 치료하는 걸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염증은 집에 가서 이를 닦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약속에 오세요 라고 약속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스케일링도 안 해줘요.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도 오시겠어요? 응, 갈게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치과의 환자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사진도 찍었죠. 상담도 오래 했죠. 갈 때쯤 되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스케일링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스케일링 안 받아봤느냐, 다른 치과에서. 받고 나면 뭐가 달라지죠? 치석이 떨어지겠죠.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칫솔질이 안 바뀌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 번 하고 살았으면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잘 닦아서 집주인이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 다음에 스케일링을 받아라. 그러면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내가 치료하고 있는 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또 그래도 오늘 스케일링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저기 나가면 전철역이 있는데 전철역 앞에 치과가 8개가 있다. 어디든지 문 열고 들어가면 오늘 스케일링 해준다. 원하는 게 그거냐?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가진 치료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사진도 100장 가까이를 찍었고 그걸 보면서 일일이 다 상담도 해줬는데 돌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케일링도 안 해주더라? 뭐 이딴 치과가 다 있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을 제가 유튜브 댓글에서 만나거나 뭐 어디 뭐 리뷰 쓰고 이런 데서 만나거나 그러면 야,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허탈한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렇게까지 전화해서 다 설명하고 와서 또 얘기했는데 뭘 바라는 거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워있을 테니까 네가 치료해봐.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치과 질환은요, 내가 집에서 내 스스로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흔히 말하는 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진행되는 거를 일시적으로 막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썩었으니까 파고 때우거나 너무 치석이 많았으니까 오늘 띄워주거나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런데 치석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어저께 오늘 그저께 먹은 거 깨끗하게 닦고 염증을 없애면 치석이 붙어 있어도 잇몸의 염증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는 거죠? 내가요.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이런 얘기들을 병원에서 얘기하면 제가 하루에 저희 치과에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누워있지 않아요. 한 명 보고 이분이 끝나야 다음 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 보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지도 않아요. 이분만 봐요. 그러니까 한 명당 15분, 어떤 환자는 30분, 어떤 환자는 45분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이 딱딱 잡혀 있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늦으시면 다음 환자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30분 약속해서 20분을 늦게 왔기 때문에 오늘은 못 봐준다 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래봐야 하루에 20명, 30명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제가 이를 닦으세요,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닦으면 건강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뭐 10,000명도 봐요. 많으면 10만 명도 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전파하기에는 유튜브가 되게 좋은 수단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치과에 환자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냐? 별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년도까지 예약이 다 차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환자분이 와도 제가 어떻게 소화할 능력이 안 돼요. 제가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보다 보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있고 이 환자한테 해줘야 될 얘기들도 있으면 제한적인 거죠. 내년도부터는 제가 환자 약속을 예를 들면 3월 때까지 약속이 다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초쯤에 예약 전화를 오픈을 하고 4월 달 약속을 한 달치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달 다음 달 약속을 잡아나가는 걸로 예약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멀리 예약을 잡아드렸더니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6개월 후에 약속 잡으면 잊어먹고 안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30분 동안 놉니다. 왜냐하면 사이사이에 끼어오는 환자들이 없단 말이죠. 놀면 또 나름대로 기뻐요. 잠깐 노는 동안 저희 마당에 나가서 꽃도 좀 보고 뭐 정원 일도 좀 하고 뭐 다른 일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치과의사로서는 그 한 명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오늘 봤었으면 이분한테 좋은 얘기 해줬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주저주저리 제 사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유튜브 보고 치과에 가지 마세요. 혹은 치과에 오지 마세요.
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치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교정치료와 예방치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치료 철학에 맞춰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 가서 안 아프게 당장 뭘 하고 싶다라든가 나는 오늘 스케일링을 꼭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는 치료에 관련된 컨셉이나 코드가 안 맞는 분들이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 좀 바꿔보고 이제는 건강하게 차근차근 내 자연치아를 한번 지켜보겠다.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이 사람하고 손 붙들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드린 얘기들은 환자분들이 헛걸음하시지 말라고 전화해서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 번 드립니다. 진짜로 오실 겁니까? 오늘은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해드려요. 예약 기간도 길어요. 이런 얘기들 충분히 드리고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얘기 잘 들어보시고 정말로 저희 치과에 오셔서 저와 같이 손 붙들고 한번 인생을 바꿔보실 분들 이런 분들만 연락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능력이 좀 많아서 하루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부족하니까 유튜브라도 열심히 해서 칫솔질하고 이런 얘기들 꾸준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채널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